삼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0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3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무진월, 을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갑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갑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갑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로는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갑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갑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갑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미나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갑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갑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갑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갑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 오, 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 개수,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늦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경선 이는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고요. 또 인묘지는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과 달리 음목이 될 것이고요. 양류목과 같다라고 했으면 쉽게 말하면 난초, 화초 같다라고 했죠. 간목이 단단하고 곧고 튼튼한 그러한 큰 나무라고 보면 을목은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관살을 취용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진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진월은 뭐가 됩니까? 물론 인묘진 동방으로서 을목이 진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인월의 을목 또는 묘월의 을목은 을목 자체가 굉장히 왕하지만은 진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진중에 있는 지장간 진중에 있는 지장간 개수 을목이 있어서 뿌리는 둘 수 있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을 얻어서 인성이 일간 을목을 이렇게 생주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을목은 신약한 경우에 정인인 임수를 취용하기보다는 편인인 계수를 좋아한다. 이것은 정인이 좋은 것이고 편인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 편인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을목은 임수라고 하는 대수보다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같은 계수를 더 좋아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을목의 용도는 간목처럼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나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병화를 얻어서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같은 복이라 하더라도 간목이 진월의 용신 치용하는 법과 그 다음에 을목의 용신을 치용하는 법에 차이가 있다. 정리하면 진월의 을목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인 토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개수로서 일간 을목을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주게 되면 그야말로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금이 한 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수를 생해주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너무 많은 수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다라고 볼 때는 수가 너무 많을 때는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도 있겠고 수가 많게 되면 화를 갖다가 극하게 되는 것이니 이 또한 좋지 못하겠죠. 진월에 신자진 수국을 형성해서 왕수가 식상인 화를 극하게 되면 을목이 인성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주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무 넘쳐서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서도 안 된다. 그래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가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루는 사주가 되어야 된다. 정리하면 진월의 을목, 개수, 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되 상황에 따라서 그의 어떤 것을 가중할 것인지 어떤 것을 가감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격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서로 상생상극을 주고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을 아는 것이고요. 이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용신을 찾아서 사주를 분석하는 도구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월령의 특성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겠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면 음대 즉 음목의 양토를 본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죠. 목극토의 관계가 생립이 됩니다. 일간인 내가 극하죠. 극자라고 표현하고, 내가 극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은 크게 우리가 재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재물이라고 해서 뭐예요? 돈, 쉽게 말하는 재물, 돈, 여러 가지 것을 말할 수 있겠고, 남자한테는 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물도 월급이 있을 수 있고, 은행에 넣어서 받는 이자도 있을 수 있고, 로또 당첨금 같은 예상치 못한 큰 수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할 때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에 재물제자를 쓰고 있어. 바른 재물,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와 월급 같이 예측 가능하고 따박따박 우리가 받는 그런 월급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우리가 사업 수익을 낼 때 딱 얼마 이렇게 해서 딱 몇 단위까지 떨어지게 받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로또 당첨금 내가 100% 내가 확신하고 내가 당첨되겠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거의 없죠. 샀는데 운이 좋아서 당첨되는 그런 것, 즉 예측하지 못한 수익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정제와 편제.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 정제는 바른 처, 편제는 바르지 못한 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애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남자가 정제 편제가 있으면 이거 바람 필 수도 있겠다라고 보지만, 정편제가 같이 있다고 해서 다 바람 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물어보는 게, 우리 남편 바람 필까요?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제다신약이 되는 사람들은 물론 바람도 필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 제다신약인 사람 남녀 불문하고 조금 부정한 흠은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겠지만은, 꼭 이것이 100% 맞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한 뉘앙스 조짐이 있으니까 한번 관리를 잘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제와 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것은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어저께 간목이 진월이 되어서 양대 양이라서 편제격이 됐던 것이고, 음대 음의 관계도 이렇게 편제가 되는데, 오늘은 음목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어떤 격? 정제격이 됩니다. 어저께 간목은 편제격, 오늘은 을목이라 정제격이 되는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볼 것은 진월은 토왕절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도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도 월령 자체 통근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목이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주, 아까 말했던 재다 신약한 구조의 사주. 무조건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재다 신약인 것이 아니라 일단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와 같은 조짐이 있게 되는 것이니 약한 을목 일간을 뭐 해줘야 된다? 생조 또는 방신해줘야 된다. 약한 일간을 도우신 것은 인비를 얻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진월 같은 경우에는 진월의 토는 습토가 되겠고 그 안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토는 술토하고 좀 다르다. 건토가 있는 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화초하다 그랬죠. 그래서 진월은 습토이기 때문에 을목이 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뭐가 당장 필요할까요? 4월 5일 예를 들어서 이 진월에 4월달에 나무를 심고 꽃씨를 심었습니다. 일단 따뜻한 햇볕도 필요하겠다. 왜냐? 땅에 아직은 습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따뜻한 햇볕을 받아서 그래야지만 을목이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할 수 있겠고, 그런 진토와 습토라고 해서 물을 안 줄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 개수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만약에 고구가 지나게 되면, 고구죠. 진월은 청명과 고구로 나뉜다 그랬죠. 청명과 고구가 지나면 이제 토가 더욱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개수를 먼저 쓰고 다음으로 병화를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일단은 진월의 개수는 병화 개수 또는 개수 병화를 갖다가 떠나서는 용신치용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는데, 자, 월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진중의 본기인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정제격에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니 재다신약 신약제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 맞고요. 또 연지에 진토가 있고 일지에도 축토를 이렇게 얻어서 을축일주가 있다. 이거 토가 너무너무 왕한 겁니다. 간목이 연간에 있어서 이 왕한 재물을 갖다가 간목이 나누고자 하는데, 이거 토가 너무 왕해서 자칫 뭐가 될 수 있다? 토다 목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뭘가 필요하다? 일단은 을목, 간목이 토다 목절이 돼서 줄기가 끊어지고 나무가 휘어지게 생겼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을목,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는 인비를 얻는 것이 일단 급선무가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매우 편고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치우쳐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는 얘기에 중화를 이루기가 웬만해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가 나오게 됩니다. 병자시. 병자가 되면 자축합이 되겠죠. 물론 자축합 토가 되기 때문에 토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를 얻어서 목을 생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고, 선생님 토가 왕하니까 병화는 필요치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다 진진축자의 습토가 쫙 깔려 있는 상태에서 화가 오게 되면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토가 있는데 밑에 을목이 뿌리를 두고 있는 땅이 굉장히 습해 진흙 같은 것이 아주 그냥 있는데 온기가 없이 그늘이 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땅도 후패되고, 그 땅이 후패되면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썩게
맞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은 이렇게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병화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병화가 토를 생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병화가 을목의 기운을 발산해야지만 을목이 썩지 않고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병화는 나쁘지 않다, 자수도 을목을 생해주니까 나쁘지 않다 보는데, 이거는 좀 뭐가 문제냐면 을목도 그렇고 연간에 있는 간목도 그렇고 지지로 뿌리가 좀 많이 약합니다. 진진에 뿌리를 든다 하더라도 토가 왕한 것이지, 이거는 일간이라든가 목이 왕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정묘 병인, 이때는 나쁘지 않겠지만 이렇게 수운 가게 되면은, 그래서 병화가 필요한 거겠지만 일간의 뿌리가 너무 약한 것이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무인시라든가 기묘시를 얻게 되면은 을목이 뿌리를 얻죠. 그 다음에 간목도 뿌리를 얻습니다만은 다시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 을목 간목 가지고 이 왕한 토를 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인중병화를 가지고 그 다음에 습함을 어떻게 해결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만약에 경진시라든가 신사시가 되게 되면 왕토의 생을 받은 관살이 을목, 간목을 다 극하게 되니, 이거는 진짜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거 정관이라고 해서 좋게 보면 어떻다? 큰일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있어서 못다 을목을 생해 줄 것 같지만은, 오화도 결국은 화를 생하고 무토가 오에 뿌리를 둘 수 있겠죠. 이 무토가 아무리 간목의 무토를 극한다 하더라도 무토가 인성을 이렇게 극하게 되죠. 이거 뭐가 됩니까? 재성이 나를 생해주는 인성을 극하게 된다. 탐재파인 또는 탐재괴인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썩 넉넉한 사주 구조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갑신시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간목이 있어서 간목 두 개가 을목을 도와줄 것 같지만은, 역시나 이거는 신주에는 이거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토금이 많죠. 목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서는 썩 좋게 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신시, 을류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게 보이지 않고요. 병술시는 다시 또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면 저는 병자시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 신사시, 경진시, 아까 경신금이 대출해서 일간 을목을 극하는 건 결코 좋지 않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생시가 보이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무인시는 인중병화가 있지만 기묘시는 화도 없겠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병자시 또는 병술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병자시 또는 병술시. 그래도 제가 추천을 크게 못하는 것은 을목의 뿌리가 매우 약하다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추천드릴 수 있는 만한 생시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국 3주에서 봤을 때 보시듯이 토가 너무 왕하게 되니 너무 평고해졌기 때문에, 이 평고해져 있는 국세를 뒤집을 수 있는 생시가 눈에 딱 띄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